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3대 지수는 다우 지수도 물론이고 시원하게 반등세가 나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 유독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컸었죠. 지난주 마지막 증시일이었던 금요일에는 다행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둔화세를 지속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인데요. 연준이 이르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재점화된 후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4% 오른 4589.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11% 오른 5459.10에 나스닥 지수는 1.03% 오른 17,357.88에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미국 6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PCE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는데요.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소식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지난주 내내 매도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아마존이 1.47%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2.71% 상승했고 애플도 0.2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테슬라는 각각 0.2%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오픈 AI가 서치 GPT를 출시해 구글 아성에 도전장을 낸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압박을 받았던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0.69%, 인텔 0.8%, AMD 1.2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2% 상승했습니다. 특징주로는 2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한 우량기업 3M의 주가가 전날보다 23% 급등했는데요. 이날 상승률은 1972년 이후 최고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FOMC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도 9월에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 9월인 줄 아는데 사실 7월 말이거든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 쉬어갈 틈이 없죠.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와 빅테크의 실적 발표 등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5.5%인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9월 회의에 쏠려 있죠. 이번 회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충분히 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는 있지만 연준이 어느 정도의 인하 의지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반색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연준뿐 아니라 일본은행과 잉글랜드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발표되는데요. 일본은행이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주 FOMC가 끝난 이후 고용 지표도 주시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미 냉각하기 시작했다.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3회 법칙의 발동 기준이 매우 근접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실업률 수치 때문입니다. 3회 법칙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침체에 들어갔다고 해석합니다.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치솟는 만큼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4월에서 6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치에서 0.43%포인트 올랐는데 이번 7월에 실업률이 4.1%로 나오면 0.47%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실업률이 4.2%만 나오더라도 0.5%포인트가 돼 발동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실업률이 4.1%로 제자리 걸음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4.2%로 0.1%포인트만 더 높아지더라도 고용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테슬라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실적 발표 결과로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 주에도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중에서 4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모두 장 마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 영향은 실적 발표 다음 날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4개 종목이 모두 AI 테마주 핵심이지만 이들 외에도 AI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 이어집니다. 화요일에 AI 반도체 핵심 소재를 만드는 코닝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반도체 기반 기술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아미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와 인텔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 P&G, 보잉, 티모빌, 맥도날드, 화이자, 모더나 등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로는 7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온 세미컨덕터와 맥도날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실적, 지표, 금리 그야말로 이번 주는 결정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